천사의 목, 엔젤 쉐어가 뭔지 아시죠?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동안 증발해서 사라지는 위스키를 뜻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증발해서 하늘의 천사가 먹어치우는 위스키가 1년에 대체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이 추산해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만 해마다 약 1억 1천만 리터의 위스키가 증발해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올림픽 치를 수 있는 국제규격 수영장 44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위스키가 많다 보니 그동안 위스키 업계에서는 천사의 목, 엔젤 쉐어를 줄이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스카치 보닛이라고 부르는 오크통 모자였어요. 제조회사 설명으로는 천연 섬유판으로 만든 저 뚜껑을 오크통 머리에 씌워 놓기만 해도 증발량 엔젤 쉐어가 절반이나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2008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 주류 회사죠, 조니 워커가 갖고 있는 디아지오에서도 희한한 숙성 실험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우리가 위스키 개봉하고 난 뒤에 증발하는 거 막으려고 파라필름 같은 거 병목에 감아 놓잖아요.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부엌에서 쓰는 랩으로 오크통을 칭칭 감아서 엔젤 쉐어를 떨어뜨리는 연구를 실제로 진행했는데, 하지만 이런 연구와 실험 결국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냐? 오크통에 있는 위스키는 공기와 만나면서 다양한 풍미가 생기는데, 뚜껑을 덮거나 랩을 씌워서 공기 접촉을 줄이면 증발량은 감소하지만 풍미는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위스키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그렇듯 뭐든 얻는 게 좀 있으면 잃는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수원인데요. 오늘은 애호가들이 궁금해하는 위스키 숙성의 비밀 풀어볼까 하는데,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대체 몇 년까지 숙성이 가능하고, 초고숙성 위스키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으며, 숙성을 오래 하면 정말 위스키 맛이 그만큼 더 좋아지는지, 이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신PD, 맥켈란 25년을 사서 25년을 갖고 있었어요. 이 위스키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보통은 50살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맥켈란 25년 병이잖아요. 이게 숙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5년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네,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부터 더 이상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25년 숙성한 뒤에 꺼내서 병에 담은 건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항상 25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지금까지 정식 제품으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위스키, 다시 말해 숙성 연수가 가장 긴 건 대체 몇 살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81년입니다. 81년이면요, 한국인 평균 수명하고도 거의 맞먹는 정도인데, 위스키 세상에서 숙성 연수 80년 벽이 깨진 건 지난 2021년이에요. 바로 그 해에 스코틀랜드 최대 독립병입 회사 고든 앤 맥페일이 글렌리벳 제너레이션스 80년을 출시했기 때문인데요. 이 위스키는 1940년 글렌리벳에서 생산한 스피릿을 고든 앤 맥페일이 사와서 쉐리 캐스크에 집어넣고 이후 80년간 숙성해서 병입한 거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저 500리터 용량의 오크통 딱 하나에서 250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중 2병은 국내에 수입돼 2억 5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80년 위스키가 큰 화제를 뿌리자 자존심 강한 맥켈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 이듬해 딱 1년 더 숙성한 81년 숙성의 맥켈란 더 리치를 내놨는데, 역시 500리터짜리 캐스크 하나에서 288병을 뽑아서 출시했어요. 저는 맥켈란 증류소 갔을 때 실물로 영접을 했는데,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아무튼 소더비 경매에서 한 병에 24만 파운드, 약 4억 4천만 원에 거래된 81년 숙성 맥켈란 위스키가 지금까지는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 위스키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혹시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아니, 숙성기간 80년 이상이면 증발량 엔젤 쉐어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어떻게 오크통에 250병 혹은 288병을 뽑아낼 만한 양의 위스키가 남아있었지? 이거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초고숙성 위스키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 한번 할게요. 신PD, 카발란 만드는 대만의 연평균 엔젤 쉐어 얼마라고 있어요? 12... 왜 똑바로 말을 못해. 자신이 없어요. 10? 몇 퍼센트? 12%.
12%. 네, 맞습니다. 엔젤 쉐어는 기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대만이나 인도는 연평균 12%쯤 되고 버번 만드는 켄터키도 대략 5%에 달해요. 하지만 습도가 높은 스코틀랜드는 연평균 2%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위스키 만들기에는 우리 스코틀랜드가 최고지 라고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가 상대적으로는 작다고 해도 고숙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 엄청난 양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60년, 70년, 80년 숙성 위스키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먼저 앞서 언급한 고든 앤 맥페일 제너레이션스 80년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500리터짜리 오크통에 위스키를 넣고 80년 지나서 열었더니 700ml 표준병으로 250병을 담을 만한 위스키가 남아 있었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80년 동안 325리터가 증발해서 사라지고 175리터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80년 흐른 뒤에도 저 정도가 오크통에 남아 있다는 건 엔젤 쉐어가 연평균 1.3% 정도로 상당히 낮았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81년 숙성 맥켈란 더 리치는 더 대단한데요. 288병이나 출시됐다는 건 81년이 흐른 뒤 500리터 오크통에 202리터 정도가 남아 있었다는 거니까 연평균 증발량, 즉 엔젤 쉐어 계산을 하면 1.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코틀랜드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이렇게 1% 초반은 물론이고 심지어 0%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만나본 스코틀랜드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숙성고 형태인데요. 아마 주라기월드 자주 보신 분들은 스코틀랜드 전통 숙성고 기억하실 거예요. 층고가 낮아서 3단까지만 쌓을 수 있고 바닥에는 흙이나 돌이 깔린 이런 숙성고를 더니지 웨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오크통을 넣으면 엔젤 쉐어가 크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숙성 위스키는 층고가 높은 현대식 숙성고에 넣어서 숙성하면 안 된다 라는 건데요. 다음으로는 오크통 크기도 중요해요. 오크통을 큰 걸 쓰면 그만큼 숙성이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증발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숙성은 거의 예외 없이 500리터 이상의 큰 캐스크에 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년 혹은 80년 이상의 위스키를 만들어내려면 특별한 숙성 기법이 필요한데요. 저도 뭐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마치 여왕벌을 말벌이 보호하듯이 초고숙성 위스키가 들어있는 오크통을 숙성고 한가운데에 놓고 그 주변을 저숙성 캐스크로 빙 둘러싸면 엔젤 쉐어가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해요. 결국 이런 노하우를 총동원한 결과물이 80년 이상의 초고숙성 위스키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숙성 싱글 몰트까지는 충분히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스키가 숙성되는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생기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참나무 성분을 빨아들여서 맛과 향은 풍부해지고 색깔도 예쁘게 바뀌는데요. 이것 말고도 한 가지 큰 변화가 더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알코올 도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한 줄로 요약하면요, 스코틀랜드에서 만드는 스카치는 숙성하는 동안 도수가 점점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 켄터키에서 만드는 버번은 도수가 올라가요. 아니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자, 먼저 스카치부터 살펴볼게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글렌알라키 10년 CS를 보면 2018년에 나온 이번 배치는 알코올 도수가 54.8%예요. 아시다시피 글렌알라키 10년 CS는 10년 이상 숙성한 오크통 여러 개에서 위스키를 꺼내서 섞은 뒤에 물을 섞지 않고 그대로 출시한 건데요. 통상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선 오크통에 위스키를 처음 넣을 때 알코올 도수를 63.5%로 맞추는데, 글렌알라키도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CS 2번 배치의 경우 10년 동안 도수가 평균 8.7% 떨어졌다는 얘기가 돼요. 또 한 가지 다른 예를 든다면 라프로익 25년 캐스크 스트렝스 2013 에디션은 알코올 도수가 45.1%에 불과한데요. 이 위스키도 만약 통상적인 63.5%로 오크통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 뒤로 25년 숙성하는 동안 도수가 평균 18.4도나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처럼 물을 타지 않은 이른바 캐스크 스트렝스 스카치는 숙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도수가 크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고숙성할 때에는 알코올 도수를 꼼꼼하게 자주 확인해야 해요. 왜냐? 만약 도수 체크를 게을리해서 알코올 도수가 40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카치 위스키로 더 이상 팔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스카치는 규정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반드시 40%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렌파클라스 증류소 갔을 때
때 숙성기간 70년 된 1953년 빈티지 캐스크를 봤는데 그때 직원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70년 동안 알코올 도수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40도를 겨우 넘는 정도라서 조만간 꺼내서 병입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도수 39도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알코올 도수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스카치와 달리 미국 켄터키에서는 숙성을 길게 할수록 도수가 오히려 올라가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상반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즐겨 먹는 버번 위스키 부커스인데요. 여기 보면 숙성은 6년 4개월 했고 알코올 도수는 63.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버번 위스키는 오크통 집어넣을 때의 도수, 즉 통입 도수를 아예 정해놨잖아요. 62.5% 이하로 넣으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생각하면 이 위스키는 처음 넣었을 때보다 도수가 더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버번 위스키에서는 이런 사례 정말 많은데요. 12년 숙성해서 물을 섞지 않고 출시한 일라이저 크레이그 배럴 프루프 8번 릴리즈는 알코올 도수가 69.9%까지 나왔고요. 또 명품 버번이죠. 15년 숙성한 뒤에 역시 물을 타지 않은 조지 티 스택 2001년 배럴 프루프는 알코올 도수가 72.05%에 달했어요. 정확한 통입 도수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규정을 꽉 채워서 62.55%로 오크통에 넣었다고 해도 최소 9.55%가 숙성하는 동안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스카치는 왜 숙성하는 동안 도수가 떨어지고 반대로 켄터키 버번은 올라가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위스키의 주된 성분은 물과 알코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증발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바로 습도라고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처럼 습도가 높은 곳에선 물보다 알코올이 더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숙성을 오래 할수록 도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버번 위스키 만드는 미국 켄터키는 건조한 곳이라서 알코올보다 물이 더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도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주라기월드 하면서 참 많이 받았던 질문이 위스키는 숙성 오래 할수록 그만큼 더 맛있는 거냐라는 거였는데 이게 참 답하기 힘든 건데 일단 한 가지는 맞아요. 숙성 오래 하면 분명히 부드러워져요. 이걸 과학자들은 에탄올 클러스터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숙성을 충분히 하게 되면 물과 에탄올 분자가 구조적으로 잘 결합되면서 에탄올의 얼얼한 느낌이 누그러진다고 하거든요. 자, 하지만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그게 꼭 맛있어지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숙성 시간에 따라 오크통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증류액이 갖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풍미가 사라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류액 자체 풍미는 줄어들면서 대신에 오크통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숙성 기간이 30-40년만 넘어가도 원래 증류소에서 뽑아낸 증류액, 스피릿의 정체성은 거의 다 사라지고 오크통 나무 맛에 지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50년이나 60년 숙성 위스키까지 먹어본 제 경험으로도 이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스피릿 자체의 개성과 오크통 나무 풍미가 균형 잡힌 걸 맛보려면 차라리 15년에서 20년 사이를 고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서 반드시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숙성 위스키의 비밀을 풀어봤는데요. 숙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알코올 도수 변화라든가 과학적인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원리를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해외 전문지에 과학자들이 설명한 걸 고정 댓글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오늘도 추천곡이 있는데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봄의 멜로디라는 연주곡인데 이 멜로디 듣다 보면 아련한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봄의 멜로디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두커스 한잔 하면서 더 흥미진진한 아이템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야, 진짜. 아우, 야, 이거는 무슨 바닐라 농축액 같다. 바닐라 농축액. 와.